네, 이한울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. 나오시는 동안에 조희송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. 앞에 앉으시죠.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. PPT 보여주세요. 이 자료는 금강환경유역청이 하천 점용 허가 기간 연장의 신청에 따른 기술 검토라는 제목으로 내려온 만든 공문입니다. 보면은 빨간색 박스에 보면은 이 기존 제방을 철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우리 금강청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현장에서 했습니까? 못했습니까? 그 당시 담당 그 직원이 현장 출장을 나갔고요. 이제 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고 그 남은 공사 물량, 그다음에 공사 신청 상황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 연장 신청한 기간이 적정한 건지 그걸 정확히 예.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공사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였습니까? 무슨 공사죠? 예, 도로 확장 공사에서, 도로 확장이죠? 예. 그러면 어떤 도로입니까? 지금 보이는 이 도로입니까? 아니면 다리처럼 보이는 저 도로 확장입니까? 후자죠? 제가 정확하게 저 사진은 모르겠습니다. 그 당시 그 임시제방 철거하고 지금 예. 네, 제가 알려드릴게요. 지금 보이는 저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부분, 자 다음 사진 제가 말씀드린 거 띄워주세요. 이게 2023년 7월입니다. 이제 사고가 나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. 저 지금 파란색으로 가운데 있는 부분 옆에 지금 제방 자체가 아예 없어져 있는 상황 보이시죠, 금강청장님? 보이시나요? 예, 그럼 예. 다시 PPT. 네, 뭐 PPT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결국에는 공사를 하는 지점이 어디냐인 겁니다. 공사 기간 연장을 갔는데 공사하는 지점을 안 보고 도대체 어디를 본 겁니까, 도대체? 이한울 주무관께 여쭙겠습니다. 언제부터 자연재난과에 근무하셨죠? 21년도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. 네, 그럼 2023년에 우리가 지금 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2022년 1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1년 전에도 청주나 충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소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? 따로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. 어쨌든 매년 이 홍수 또는 이 폭우에 대해서 호우 피해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긴 하셨나요? 제대본이 가동되면 아까 그쵸. 말씀드렸다시피 뭐 회의장 준비라든지 그럼요. 여러 일을 해왔었습니다. 그게 본인의 역할이시잖아요. 그렇죠? 2022년 7월, 8월만 찾아봐도 해당 지역에 충북 지역이나 청주, 무심천이나 이 미호천 관련해서 호우 피해가 너무나도 심하다. 그다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돼서 홍수가 위험하다라는 여러 가지 기사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보통 이 서운수 주무관님처럼 행복청에 있는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무언가 정보를 전달한 적도 있나요? 아니요, 없죠?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보통 없고 2023년 7월 이번 우리가 이 안타까운 사고 이때 처음 이런 전화를 받아보셨죠? 다른 이번 기관으로부터. 전화는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럼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네요. 그렇잖아요. 당시 7시 58분까지 이렇게 뭐 전화를 성운수 주무관이 하셨다고 하는데 7시 어간에는 도청에서 긴급 상황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건 알고 있으셨어요? 재난안전대책회의? 네, 회의가 2번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. 그 말인즉슨 현재 충북도에서도 이 재난안전대책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자연재난과의 주무관으로서 그 주무부서로서 일을 열심히 온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? 그렇게 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그렇죠. 것은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런 상황에서 행복청의 주무관으로부터 아까 4번째는 못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3번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왔습니다. 평소에 행복청 광역도로과에서 보고를 하는 보고 주 라인이세요? 보고 계통이세요? 아니죠. 아닙니다. 네. 보고 계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. 그런데도 그 내용을 주무관님 혼자서 알고만 계셨던 겁니까? 예, 그 당시 그렇습니다. 행복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당시 팀장에게도 안 알렸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.
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세대인 것 같기도 하고 주무관님께서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자리는 주무관님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. 주무관님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왜 책임 안 졌어요? 라고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를 밝히는 겁니다.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.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 자체에 다가가 보자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.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또는 대답을 왜곡하셔도 제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아직 기회는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남아 있습니다. 그 안에 마음을 바꾸시고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질의 앞서서 이상래 전 행복청장님하고 조희성 전 금강유역환경청장님 앞에 마이크 앞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질의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목용종입니다. 앞서 많은 질의가 이뤄지면서 신문이 이뤄지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국정조사에 임하시는지를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상래 전 행복청장님. 네. 행복청은 이번 이 교량공사, 그러니까 다리 공사를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조명 허가를 득해서 한 거죠. 당연하지만 네, 맞습니다. 예. 그 과정에서 행복청은 금강청에다가 기존 제방을 철거한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까? 그 문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네, 일인데요. 알고 있는데 대답해 주십시오. 문서에는 명확히 그런 게 없다고 그러지만은 사전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. 어쨌든 공문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죠?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. 지금 화면을 보시죠. 화면에 보면 이게 행복청 그 공문인데요. 여기에 보면은 그 어디에도 하천 제방을 없앤다, 철거한다, 기존 제방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. 행복청은 시공회사가 2021년 11월, 그러니까 2년 전이죠. 약 2년 전에 하천 제방 약 40m를 불법으로 철거한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? 제방을요? 네. 불법으로 철거했다고 인식을 못한 걸로 들었습니다. 저는. 전혀 인식을 못했다. 예. 그러면은 이 공문을 2022년 9월 5일 다음 공문 보시죠. 여기를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 임시 제방 축조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한 건데 이 이후에 이 제방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부실 제방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소리네요.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는데요. 발주청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시 감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. 네, 법에 그러니까 의해서. 그런 예. 그 사적은 안 다셔도 되고요. 아니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발주청이니까 거기서부터 그런 논쟁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?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. 네.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.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? 행복청이 이 사실을 인지했던 안 했던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일단은 발주청이라는 그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. 관리 감독 책임이 부실했다는 건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미호철교, 한마디로 철도가 지나는 미호철교 충북선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하천 제재 안정 및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교량 가시설 및 기존 제방 시설 일부 변경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결국은 공공기관은 공문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지 서로 구두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내놓은 이 공문에는 엄연하게 들어가 있는 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행복청은 재난관리 주무기관이 아니다.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법상 발주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. 조희성 전 금강청장님. 네. 2022년 1월,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한 1년여 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관리 업무를 이관받으셨죠? 맞습니다. 금강청은 이런 지역에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위험 사실을 인지했습니까? 못했습니까? 제방이 절개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제방 절개를 이전에 이 지역이 홍수 취약 지구인 거는 알고 있었습니까? 몰랐습니까? 그게 그 제방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그 홍수가 취약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. 그 기준은 그 근거는 무엇이죠? 그러니까 그 계획 홍수위보다도 기존 강해 이제 사고가 난
제방이 강외 이제인데요. 그 여유고라든지 그 당시 계획 홍수위를 커버하고 충분히 남을 수준의 그런 그 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비가 왔을 때도 그 다른 곳은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 이제 그 절개하고 임시제방 축조한 곳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고요.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. 충북 도지사님, 네. 이 미호강 사고가 난 지역, 예. 이 지역은 홍수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는 충북도에서 파악하고 있으셨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교세 신청도 시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? 네, 거기 이제 침수 지역하고 네. 제방이 붕괴 또는 범람, 원류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. 일제시대 때 만든 이 제방은 한 번도 넘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임시 제방 부분, 미호천 근방의 임시 제방 부분을 500m로 되어 있는 것을 병모가지로 350m로 줄인 그러니까 지사님, 이 병모가지 부분에서 이것이 절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사님, 그것이 진행됨으로써 그거 문제가 된 거지 알겠습니다. 네. 제방 자체가 한 번도 넘친 적이 없고요. 그런 면에서 침수 지역이라고 우리가 그 정한 적이 없는데 이번 사고 나고 난 이후인 9월 아니요. 22일에 네. 침수 위험 도로로 지정을 그 했습니다. 전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. 청주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.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? 네. 그 지역이 원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혀 파악을 못했었나요? 그 전에는? 네, 맞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방을 범람한 사실은 없습니다. 다만 농지 침수는 가끔 있었던 지역입니다.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들을 국민들이 듣고 계십니다.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거기에 제방이 있죠. 제방이 있었죠. 물론 그걸 잘라냈지만 거기 제방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기본적으로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합수부이기 때문에 제방을 설치해놓고 그동안 관리해온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무슨 거기가 침수 위험이 전혀 없고 그동안에 뭐 일제시대 이런 걸 운운하시고 계십니까?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청주시가 됐건 충북도가 됐건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더욱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제방이 있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죠. 제가 행복청이나 하천관리청이 금강청 사이에 제방 철거 같은 일을 벌이는데도 몰랐고 그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태도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. 제가 다음 카카오맵, 카카오 지도 들어가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예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. 일반인이 봐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에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무책임한